자, 확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한 번을 던져서 6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능성의 영어 probability를 가져와서 앞에 있는 P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A,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A의 확률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확률은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은 뭐 분의 뭐 하는 거야? 1, 2, 3, 4, 5, 6 총 전체 몇 가지 분의 6가지 분의 3의 배수니까 3하고 6, 그래서 6분의 2, 그래서 약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면, 확률이라는 건 전체 상황, 전체의 경우분의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리면 우리는 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확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쌤이 설명한 이런 확률들은 대부분 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수학적 확률과 종류 하나가 더 있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쓰던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그대로 쓰자면 PA라는 것은 전체 경우분의, 전체 사건의 경우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분자에 써주면 우리는 PA를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생소하지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를 생산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동차를 실제로 1년에 1000대를 생산을 하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물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주사위처럼 6분의 뭐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적 확률은 불량품이 날 확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 해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생존율을 궁금하다든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 통계적 확률은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총 1000대 분의 실제로 불량품이 121대가 나왔다면 1000분의 12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별거 아닙니다. 통계적 확률은 말 그대로 회사의 어떤 불량품 조사 또는 출생아의 생존율 같이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체 분의 불량률이 난 경우의 수를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확률은 방금 전에 우리가 공식을 봐서 알겠지만 전체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항상 더 크지요. 그래서 확률은 최대로 크면 1이 될 거고, 제일 작다면 일어나지 않을 0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고, 자, PS라는 건 요 S라는 표현은 한번 기억해둬야 돼. 앞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표본 공간이 바로 S라는 기호를 씁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당연히 일어나야 되니까 1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들 아시죠? 무슨 기호야? 공집합이죠? 그러면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얘들아 얼마지? 0이죠.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확률의 개념을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십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2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게 얘들아 무슨 상황이야? 전체 상황이고, 전체 상황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흰 공, 그 중에서 흰 공 A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이 바로 사건 A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분의 사건의 수로 계산하시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전체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공 안에, 주머니 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3개, 3개 해서 6개가 들었죠. 거기에 임의로 2개를 꺼냅니다. 순서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꺼내면 돼? 조합으로 꺼내면 되니까 총 6개 중에 나는 임의로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황은 6C2.
그러면 계산하시면 2분의 6 곱하기 5 계산하면 전체 상황은 15가지. 근데 그 안에서 사건은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꺼내야 돼? 흰 공을 1개 꺼내고 흰 공을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하나를 꺼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갑니다. 흰 공은 3개 중에 1개 꺼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 사건이니까 곱하기 검은 공도 3개 중에 1개를 꺼내시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3 곱하기 3, 그래서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정답은 전체 경우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 9.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5분의 3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그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0, 1, 2, 3, 4개의 숫자가 있다. 중복을 허락하겠다.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가 전체 상황입니다. 전체를 먼저 구하시고 그럴 때 사건 가겠습니다. 3이 포함되지 않는 세 자리의 정수가 되는 것이 바로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상황은 세 자리의 자연수를 구한댔으니까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끄고요. 근데 중복을 허락한 데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들아 몇 개지? 근데 세 자리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0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곱하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이때부터는 0도 와도 되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총 몇 개? 4개. 네, 그 다음에 1의 자리도 4개. 그래서 전체 경우는 4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자, 똑같이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3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러면 0도 못 오고 3도 못 오니까 얘들아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3만 못 오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3가지, 1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3가지. 그래서 18가지.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의 경우니까 48분의 18. 그래서 계산하시면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예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6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임의로 한 명을 뽑아서 혈액형을 조사할 때 O형일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들아 사실 통계적 확률인 거야. 자, 자료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통계적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대단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의 경우를 올려주시면 되니까 전체 상황은 우리 전교생 620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은 O형이니까 135명이 될 거야. 그러면 계산하시면 124분의 2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제 4번 가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한 장을 꺼낼 거다. 그랬을 때 배반 사건을 구해라. 아까 배반 사건 한번 중요했죠, 그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걸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해보는 게 제일 쉽냐면 원소들을 다 따져보는 게 좋겠죠. A, B, C, D의 경우에 원소들을 따져보고 하나도 겹치지 않는 상황은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부르면 짝수니까 얘들아 뭐 하고 뭐 있어? 2, 4. 그 다음 B 소수는 2, 3, 5가 있죠. 그 다음 6의 약수 1, 2, 3. 그 다음에 제곱수는 제곱이 되는 수니까 얘들아 1, 4가 있겠죠. 아이고, 제곱수니까 네, 1, 4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갑니다. 원소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거 봤더니 얘는 얘랑 겹치지? 이러면 배반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거 보셨더니 B와 D만 하나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B와 D만 배반 사건입니다. 이상.